아니 브라더, 아니 와달령 또 있나오? 조용히 좀 해. 나 지금 집중하는 거 안 보여 지금? 뭔 집중이야. 지금 컴퓨터 게임하고 있으면서. 이 게임, 아 이 게임 또 내가 잘하지. 자 이거는 자 여기서 여기 두고 여기 두고 여기 아 여기 한번 더 봐. 아 여기도. 아유 조용히 좀 해. 나도 모르는 거 네가 어떻게 하니 멍청아. 아니 컴퓨터가 진행의 높이면 얼마나 높다고 그래요. 이 형 완전 컴퓨터가 바둑 두는 소리 하고 있네. 무름아, 그게 바로 인공지능이야. 인공지능? 바야흐로 상상력과 소프트웨어로 무장한 과학은 첨단 기술의 발전을 넘어 인간을 비롯한 자연의 영역까지 대체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의 지능으로만 여겼던 학습, 사고, 지각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인 인공지능이 실현하는 시대가 되었고, 우주에서는 명실상부 인공위성이 전 세계의 눈과 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생활 곳곳에서 인공이라는 이름 하에 보다 편리하고 획기적인 신기술을 생각보다 자주 그리고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재밌네. 아, 인공 눈물 다 떨어졌네. 눈 뻑뻑해 죽겠는데. 인공눈물 다 떨어졌어? 예. 그럼 이물 넣어. 아유, 뭐야, 장난해요? 아, 눈에 생수를 어떻게 넣어요? 아이고 이 물 맛은 알아가지고 막내 제가 양보할게요. 자 이거 보리차 눈에 넣어. 진짜 멍청이들 아니야, 멍청이들. 인공 눈물 몰라요? 인공 눈물. 이거 내가 진짜 방금 산 거거든. 이거 넣으면은 싹 좋아져. 뭐 하는 거야? 아, 뭐 하는 거예요? 깨끗해졌는데? 인공 눈물은 성분이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지만 일반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용도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치료의 목적으로도 쓰입니다. 인체의 눈물은 약 알칼리성의 액체로서 98%가량 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밖에도 소량의 단백질, 염화 나트륨, 지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짭짤한 맛을 느낄 수 있죠. 인공 눈물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만 수백 가지에 달하지만 대표적 성분에 따라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제1세대 인공 눈물로 불리는 카복시 메틸셀룰로스는 물에 녹으면 끈적끈적한 액체가 되는 섬유소의 일종으로 곰팡이 방지와 세척 효과가 있어 의약품, 화장품, 식품 공업용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데요. 눈에 넣으면 눈물의 증발을 감소시키고 수분을 끌어들여 눈물층을 두텁게 하는 작용을 한답니다. 인공 눈물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성분 히알루론산입니다. 히알루론산은 눈물 점액층의 주성분이자 친수성 물질로서 자체 무게의 1000배에 달하는 물을 함유할 수 있고요. 더불어 점도가 높아 안구 표면을 오랫동안 촉촉하게 유지하고 보호하는 작용을 하죠. 그리고 차세대 인공눈물 성분으로 주목받고 있는 트레할로스 성분은 뜨거운 사막에서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도 물을 가하면 금세 살아나는 부활초와 선인장 등에 다량 존재하는 자연 성분인데요. 식품 첨가물로도 사용하고 있으며 각막의 상처 치유와 세포 재생을 촉진한다고 하네요. 그럼 만약 인공 눈물이 없다고 이 무식한 사람들처럼 생수를 눈에 막 넣으면 그러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안습이다 정말. 선생님 좀 알려주세요. 일단 우리 인공 눈물은 우리 눈의 삼투압이나 산성도 그리고 다른 전해질 같은 성분을 비슷하게 맞춰놓은 제제이기 때문에 수돗물이나 그 증류수 같은 깨끗이 소독된 물이라고 해도 우리가 일반적인 대장균이나 수돗물에는 가시, 아메바 같은 기생충 같은 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눈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맹물은 눈물로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 이제 알았죠? 아, 갈증나, 목마르다. 저도 뭔가 시원한 거 마시고 싶다. 얘들아, 아유 뭐야? 내가 음료수 사왔지. 그럼 나는 요즘 다이어트 하니까 제로 칼로리 음료. 너는 자 이거. 그럼 나는 딸기 우유. 그리고 너는 이거. 자 이거. 잠깐만. 형 그거 좀 줘봐요. 딸기 우유.
줘봐. 형들, 이 음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보니까. 당연히 있지. 뭔데요? 맛있다. 다 맛있지. 내가 썼는데. 인공 향미라고 막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 뭐 딸기 향, 뭐 오렌지 향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공 향미는 도대체 뭘까요? 글쎄. 인공 향미의 위력을 확인해 보기 위해 오늘도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노란색의 우유 대 분홍색의 우유? 과연 이 안에 숨은 비밀은? 왕눈이 오빠야가 처음 맛본 것은 분홍색의 누가 봐도 딸기 우유. 다음으로 노란색의 우유를 마셨죠? 그렇다면 딸기 우유는 몇 번? 2번이 딸기. 안대를 거꾸로 쓴 언니의 선택은? 과연 이 바나나 우유예요? 하나, 둘, 셋. 뭐야? 뭐야? 그러니까 색소랑 향신료를 따로 넣은 거죠. 약간. 어떻게 설명 좀 쉽게 해주세요. 바나나 맛 우유는 노란색인데 네. 원래 바나나는 하얀 건데 그 옛날에 이민호가 광고했던 그 바나나 우유는 색소를 넣어서 약간 바나나 껍질 맛을 해서 대중들한테 바나나 우유니까 노란색이지라는 식으로 해서 색소를 따로 넣은 거죠. 향신료 따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그래서요. 네. 대중들은 네. 색깔만 보고 맛을 판단하지 말라. 자, 이번엔 개코 시스템을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엔 과즙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한 70%고 한 20%? 70%요? 네. 복숭아를 담아버렸네요. 약간 13%. 복숭아와 수박 주스에는 과즙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향제? 방향제? 방향제인데요? 디퓨저. 우리는 생활 속에서 생각보다 많은 인공 향료를 접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향을 내뿜는 향수와 다양한 목욕용품, 차량과 사무실에 놓인 디퓨저, 새콤달콤한 과일 주스와 아이스크림에도 인공 향료가 첨가돼 있죠. 이렇듯 향료는 크게 식품에 주로 들어가는 식향과 생활용품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나뉘며 천연물이 아닌 합성 향료의 원료는 다름 아닌 석유라는 사실. 물론 화학적 가공을 거쳐 만들어지지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공 착향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공 착향료는 천연 착향료랑은 달리 이런 과일이나 어떤 채소에서 추출해내는 게 아니고요. 이런 알코올, 가장 원초적인 석유에서 알코올을 추출하고 알코올에서 이제 에테르계, 에스테르계 아니면 테르펜계 이런 계열로 분자구조로 추출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향을 추출해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네. 이게 빨갛잖아요. 네. 그럼 딸기 맛이 나나요? 그렇진 않아요. 색깔만 빨갈 뿐이에요. 그러면 딸기 맛이 나지 않는 이 재료들로 네. 어떻게 하면 어떤 비율로 섞으면 딸기 맛이 나게 하죠? 화학적 성분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만들면은 이제 합쳐놓으면은 단순히 합쳐진 맛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성분이 탄생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딸기 맛으로 탄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재료를 모아가지고 딸기 맛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화학적 성분을, 화학적 구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만들어 볼까요? 만들어 볼까요? 오, 좋습니다. 일단 딸기우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와,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 우유.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딸기 과즙은 1도 들어가지 않는 딸기 우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갖가지 인공 향료 에센스와 설탕이 준비되어 있고요. 우유를 저희가 125ml 정도 만드는데 일단은 그 조금 덜 만들어 볼게요. 네. 설탕. 우유에 설탕을 넣으시네요. 우유에 설탕을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향을 넣을게요. 지금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가요? 맞습니다. 그건 뭔가요? 이건 딸기 향이에요. 인공으로 만들어낸 딸기 향이거든요.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예. 우와. 이게 진짜 딸기보다 더 딸기 같죠? 그 어릴 때 먹었던 새땡, 달땡 그 맞아요. 딸기 향이 나네요. 이런 네. 성분들이 보통 이런 우리 먹는 과자, 껌, 아이스크림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튼 딸기 향료를 여러 방울 넣고요. 휘휘 저어줍니다.
그럼 이 합성 착향료 자체에는 지금 뭐 달거나 시거나 쓰거나 그런 맛은 없나요? 그런 맛은 거의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럼 향만 느껴지나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먹을 때 향 때문에 맛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데 이렇게 코를 막고 음식을 먹으면은 맛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향이 중요한 건데 향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맛이라고 볼 수 있죠. 설탕이 다 녹았다면 딸기 우유의 활용 점정. 붉은색 색소도 넣어야겠죠? 빙꾸빙꾸하게 변해라. 얍! 과연 우리에게 익숙한 그 딸기맛 우유와 선생님표 딸기맛 우유의 차이는? 많이 먹으려고 꼼수 치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방금 만든 것 같아요? 진짜 모르겠다. 와. 너 한번 먹어봐. 드셔보세요. 어우, 저 맛 진짜 궁금하다. 느낌 씨 어때요? 어때요? 선생님, 그럼 딸기맛 우유 말고 다른 음료도 주문되나요? 그러면 우리 한번 각자 자기만의 레시피를 만들어서 자기만의 딸기맛 우유, 바나나 맛 우유, 복숭아 맛 주스. 오, 복숭아 맛 주스 왠지 끌리는데요? 그럴래요? 복숭아 주스 만들어 볼래요? 제가 복숭아 맛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아요. 예. 전 딸기맛 우유. 그럼 저는 물음표 바나나 우유.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오늘은 내가 인공향료 요리사. 우리 선생님 같은 향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개발한 인공향료는 4천여 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중 500에서 600여 종이 시중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고요. 단순히 여러 개의 향을 섞는다고 훌륭한 제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분 간 비율이나 결합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비로소 새로운 향 하나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직접 맛을 보시고 네. 솔직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객관적이게 알았어요. 그럼 제가 순서대로 한번 먹어볼게요. 네.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달지도 않고 밍밍하지도 않고 딸기 맛과 설탕이 굉장히 잘 배합됐어요. 좋은 밸런스를 갖춘 딸기 우유예요. 야,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천도복숭아. 그건 어디까지나 제 음료를 안 드셨을 때나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요? 예. 색깔이 딸기 우유, 딸기 주스 같은데. 천도복숭아예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천도요? 다시. 살짝 리액션이 약간 못 미치시는데요? 뭔가 지금 착향료가 조금 모자라서 이렇게 뭔가 풍부한 향이 나진 않아요. 그 향을 조금 더 넣으면은 아마 자연스러운 천도복숭아 향 주스가 완성될 거예요. 걸작인데. 네. 자, 두 번째. 제가 정성을 기울여서 정성은 녹즙. 땀. 역시. 거의 완벽한 바나나 주스를 따라 했어요. 다만 설탕이 이제 조금 많이 들어가서 설탕을 별로 이제 싱겁게 먹는 사람한테는 조금 약간 그럴 것 같아서 일단은 괜찮아요. 선생님이 다 만들어주신 착향료에 스포이드만 담가놓고 100점짜리 음료를 못 만든다? 에이, 그냥 난 사 먹을란다. 그러면은 그 시중에 파는 이렇게 인공 착향료가 들어간 식품들을 좀 안전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합성 착향료랑 색소가 들어있는 음식이 지장 없다, 아니면 나쁘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사실 성분 표시에 따라 개인 건강에 따라 그렇게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고 나니까 성분표를 보고 먹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이게 바로 과학의 맛인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만든 음료로 짠 한번 해볼까요? 좋아. 하나, 둘, 셋. 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히지 뉴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소나 돼지를 기르는 목축에 의해 얻어지는 자연의 고기가 아닌 살아있는 동물의 근육세포를 배양하여 만든 인공고기가 개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오름이죠. 네, 저는 지금 인공고기를 만들고 있는 연구소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연말에 있을 인공고기 시식회를 위해 지금 세포 배양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더 자세한 취재를 위해 연구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의 세포를 배양하는 세포공학 기술을 이용하면 축산 농가 없이도 고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공고기, 즉 배양육이라고 부르죠.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는 2050년 전 세계 인구가 95억에서 10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따라 매년 약 400만 톤 이상의 육류를 추가 생산할 것으로 가정했는데요. 세계 인구 증가와 함께 점점 늘어나는 육류 소비량에 대비하여 배양육은 다양한 미래 식량들과 함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양육의 개념은 1932년 윈스턴 처칠에 의해 처음으로 언급되었는데요. 50년 후에는 가슴살이나 날개를 먹기 위해 원하는 부위만 골라서 키우게 될 것이야. 이후 약 50년이 지난 1990년대부터 미국 나사에서는 우주 비행사의 식량으로서 본격적인 배양육 연구를 시작하였고, 이후 몇몇 국가에서는 배양육의 상용화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죠. 그렇다면 인공고기는 어떤 방법과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걸까요? 배양육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단계, 바로 소의 근육에서 근육세포를 추출하는 것인데요.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여기서 계속 창문 닦는 소리가 나던데 여기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실험은 소의 근육에서 근육세포를 추출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소의 근육에는 근육세포 외에도 여러 가지 세포들이 붙어 있는데, 오로지 근육세포만을 추출하기 위해 콜라겐에이즈, 트립신 등이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에 담가 근육세포만을 분리시켜줘야 합니다. 무름씨가 창문 닦는 소리가 난다고 했던 이 기계에서 근육을 분쇄시키고 효소로 분해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뭐야?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여기에서는 어떤 과정을 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분해한 조직에서 나온 세포를 가지고 그 세포만을 수득하기 위해서 원심 분리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효소와 근육세포 등이 섞인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원심 분리기에 넣어줍니다. 기계가 빠르게 회전하면서 생기는 원심력에 의해 세포층이 분리되면 비로소 순수한 근육세포를 얻을 수 있게 되죠. 작업이 끝난 건가요? 네, 끝났습니다. 이 하얀 부분이 세포인데 이 세포가 약 100만 개 정도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100만 개나요? 그런데 위에 떠있는 빨간색 부분은 뭘까요? 이것이 바로 효소에 의해 분해된 지방과 찌꺼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다음 과정은 뭐죠? 다음 과정은 이 세포를 이용해서 이 세포를 좀 더 많이 증식시키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세포가 무럭무럭 성장하려면 근육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배지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까지 세포 성장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죠. 즉, 세포들의 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심 분리 후 가라앉은 근육세포와 영양분이 가득한 배지를 잘 섞어주면 세포 증식에 필요한 준비 과정을 마쳤다고 할 수 있죠. 이제 세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온습도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줍니다. 온도는 사람과 같은 37도를 유지하는군요.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5%. 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포는 분열을 시작하고 2, 3일이면 플레이트에 꽉 차게 번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드디어 이 근육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금 추출한 세포와 일정 기간 배지 속 영양분을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난 세포. 과연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지. 오호! 근육세포의 개수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기가 되기 위해 근육세포들이 서로 뭉쳐 근섬유의 형태로 바뀐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근육줄기 세포를 채취를 해서 근육을
이제 세포를 증식시켜서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아직 지방도 없고 다른 그 탄수화물이라든가 혹은 아까 말씀 피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질 않아요. 아마 앞으로 이 기술이 진전이 되면은 이제 지방 세포도 같이 기르고 피 세포도 같이 기르고 해서 같은 한 가지 그 세포 내에 혼합된 그런 게 나오겠죠. 아직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니 고기 먹던 힘을 다해 파이팅을 외쳐보겠습니다. 네, 인공고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서 하루빨리 시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또 다른 인공기술을 만나본 느낌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우 씨? 안녕하세요. 느낌 기자는 어떤 기술을 만나보고 왔죠? 저는 신체의 일부를 닮은 인공 물질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신체 일부요? 네. 이쁜 짓.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요. 꼬집! 뭐 하시는 거예요? 아프죠? 그럼요. 바로 그거예요. 통증을 느끼는 인공 피부. 어? 자, 지금 저는 이렇게 통증을 감지할 수 있는 인공 피부를 만드는 곳을 찾았는데요. 그럼 함께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 인공 피부를 만드는 곳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도대체 인공 피부가 어딨죠? 아, 바로 인공 피부가 이것입니다. 에? 이게 인공 피부라고요? 그냥 코팅지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 인공 피부는 실제 인간의 피부처럼 신축성이 있고 촉감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촉감? 아니, 진짜 피부가 아닌데 어떻게 압력을 느낄 수 있느냐? 바로 점성과 탄성을 동시에 지닌 이 고분자 소재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인공 피부의 고분자 구조 사이에는 이온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압력이 가해지면 고분자의 형태가 변형되어 이온을 이동하게 되고 이온의 이동이 전류를 흐르게 하여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는 것이죠. 실제 사람의 피부 같은 경우에는 피부 내부에는 굉장히 많은 피부를 느낄 수 있는 감각 수용체라는 것들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이런 감각 수용체에 압력이 주어졌을 경우에 이온들이 움직임에 의해서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고 이런 전기적 신호가 뇌에 전달되면서 저희가 압력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피부는 압력이 가해지면 메르켈 세포라고 하는 촉각 세포에서 이온이 빠져나와 전극이 발생하고 그것을 뇌가 인지하여 우리가 촉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사람의 촉각 세포를 모방한 인공 피부가 실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촉감의 영역을 넘어 훨씬 낮은 압력부터 더 높은 압력까지 감지할 수 있는 고감도의 성능을 갖췄다는 건데요. 인공 피부에 전해지는 압력의 크기를 색깔로 구별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연구원님, 인공 피부도 우리 피부처럼 이렇게 딱 자극을 줬을 때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특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자극을 볼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왜 꼬집으세요? 제가 꼬집게 되었을 때 제가 아프다는 인식과 동시에 피부의 색이 변해서 즉각적으로 제 두 눈으로 알 수 있듯이 이 색을 가지고 있는 게 고분자 반도체인데 그 고분자 반도체가 저희가 전기를 이 전자펜을 이용해서 전기를 인가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만 그 반도체의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서 색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보라색을 띠고 있는 고분자 반도체, 즉 인공 피부에 전자펜을 이용해 전기를 가하면 인공 피부 내부의 이온들이 각각의 전극으로 이동하여 반도체의 구조가 변하면서 색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진짜 피부에 흔적이 남듯 말이에요. 지금까지 느낌이 기자였습니다. 오늘은 인공의 다양한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공 기술의 발달이 인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연말에 있을 배양육 시식회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잠깐. 끝나기 전에 제가 인공고기 이행시 한번 지어볼게요. 인공고기 시식회는 공짜인가요? 궁금해서 묵고 과학을 느끼고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이지 사이언스. 연필로 그린 그림은 어떻게럼 지운다? 정답! 지우개! 고무 지우개와 플라스틱 지우개 어떤 게 더 잘 지워질까요? 물에는 지워지지 않는 화장품이 클렌저로는 지워지는 이유는? 연필부터 매니큐어까지 세상의 모든 지우개여 모여라! 그다음 제가 한 땀 한 땀 만들었어요. 한 땀 한 땀 들어간 거 아니죠? 예. 먹어볼게요. 좀 먹어봐도 될까요? 아, 예. 제가 만든 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예. 먹어도 되는 거죠? 아, 예. 마음껏 보험 가입하셨죠? 네. 오늘은 다양한 인공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공 기술의 개발이 인간의 문화에 인공 개발의 기술이